양회란 무엇인가요? 네. 우리의 그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우리가 줄여서 전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우리가 정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양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매년 3월 초에 열립니다. 그래서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정협은 한 2,000명 정도 좀 되는데 양쪽 다 임기는 5년씩입니다. 그래서 전인대는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을 하거나 또 정부 예산이라든가 개발 계획 이런 거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대 양회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개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총리가 정무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GDP 목표라든가 GDP 대비 부채 비율, 인플레이션을 얼마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를 합니다. 금년도 양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신화통신이 이제 금년도 양회와 관련해서 6가지 키워드로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너무 서술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가 사실은 이제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자는 게 맨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소비 진작,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럭스, 그다음에 중장기 자금 유입, 민영 경제, 과도한 경쟁 방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통신이 얘기한 거를 하면은 너무 경제적인 용어도 많고, 그래서 제가 철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금년도 GDP 성장률은 이제 5% 정도,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2%로 잡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재정적자, 우리가 돈을 얼마나 푸느냐인데, 재정적자를 GDP 대비 지난해 3%에서 4%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그 정무회의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올해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AI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러스죠. 그리고 자주국방, 소비 진작, 이런 단어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산업 정책인데, 역시 AI, 바이오, 휴먼 로봇, 반도체, 이런 미래 산업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고, 또 이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공급을 통해서 수요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많았고요. 또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품질 경쟁력을 높일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철강 산업이 살아나려면 건설 경기 회복이 중요한데, 건설 경기 부양과 관련한 정책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에서 건설 산업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철강 산업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건설 산업의 문제는 공급 과잉하고 투자 심리 위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 미분양 아파트 수가 9천만 채가 넘는다는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낮춰도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하기보다는 자꾸 눈치를 봅니다. 또 돈을 풀어도 불안하니까 자꾸 저축을 늘린다거나, 오히려 이렇게 달러를 사고 금을 사놓는 이런 행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건설 경기가 사실은 위축된 게 이제 헝다 사태 이후인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중국 정부의 건설과 관련된 이런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가장 건설 관련해서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주택가격 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도심 내에 있는 노후주택을 개조를 하고요. 또 공실주택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주택들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철강산업 입장에서 보면 올해 건설 경기가 살아나서 철강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는 올해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철강 관련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철강 산업에 요구한 게 뭐냐면 자동화 합리화를 통하는 원가 절감, 그다음에 품질 경쟁력 확보,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화, 그다음에 탄소 중립 기술 확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색다른 게 보입니다. 처음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말과 신형 에너지 저장 기술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거는 배경을 보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든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서 철강제 생산 구조도 좀 바꿔보자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신형 에너지 저장 기술은 중국 정부가 또 하나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보입니다. 철강 감산 논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왜 나왔을까요? 중국 철강 산업의 감사는 뭐 우리한테 아주 뜨거운 감자이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느 곳에 뭐 얼마를 감사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다만 중국 내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이제 외신들이 보도하기를 5천만 톤 정도 감산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산을 왜 할까라고 하는 이제 배경이 궁금한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도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산 철강제에 대해서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엔티덤핑을 거는 등 이렇게 무역 장벽을 굉장히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철강 산업의 위기를 조금 인지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6대 키워드에서 과당 경쟁 방지라는 항목을 추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감산을 중국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했던 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우리가 이제 흔히 띠띠아오강이라고 하는 유도로를 전면적으로 폐쇄를 했죠. 그게 한 2억 톤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시장, 그러니까 업계 자율에 맡길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흉내만 내다가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2030년까지 중국 정부가 전기료 비중을 지금이 11% 정도 되는데 이걸 2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전체 생산 능력을 줄이지 않는 이상, 쉽게 얘기하면 고로에 불을 끄지 않는 이상 그걸 그대로 두고 전기료 투자를 더 늘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캐파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의 특성상 요 전기료에서 나온 제품들은 주로 스테인리스라든가 특수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 분야가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모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년 중국 철강제 수요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정확한 중국의 철강제 내수 규모, 수요 규모는 기관마다 발표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중국 야금공업협회가 지난해 중국의 철강제 수요가 약 8억 6,400만 톤이다. 이게 전년 대비 한 4.4% 정도 줄어든 수치고요. 올해는 8억 5천만 톤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다른데 금년도에 저희가 보는 견해도 약 8억 5천만 톤 전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산업별로 좀 보면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특히 에너지 관련 이런 수요는 좀 증가가 예상되지만은 전통적인 철강 다소비 산업인 건설이라든가 SOC라든가 이런 쪽은 특히 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기 수요 부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나요? 우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업체 수익성이 굉장히 더 악화되겠죠. 지난해 제가
전 시간에 중국 철강사 대부분이 적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도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이 수익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는 정부가 원하는 M&A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2011년부터 쫄깃하게 시도를 해왔던 상위 10대 메이커가 전체 시장 점유율을 60%로 가져가는 것, 이 목표가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중국 철강 산업도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국 철강사들의 저가 수출 공세도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